살리는 희망 메시지 이야기쇼 울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두 분과 비교했을 때 예. 제가 상당히 젊은 피죠. 축하드립니다. 네. 상당히까지는 그렇고 조금 그냥 어느 정도 인정은 할 건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근데 오늘 왜 이준 아나운서가 처음부터 젊은 피를 강조하느냐? 이 피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젊음을 강조하는데 그 이유 잘 모르시죠? 네, 어떤 분야든요, 이 젊은 피들이 모이면 노련함은 부족할지 몰라도 그 열정 때문에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에너지가 많으니까요. 활력이 넘칠 거고요. 네. 마을에 젊은이가 많다는 거는요. 그만큼 마을 분위기가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건데요. 조기 축구회나 네. 산업회 같은 그런 모임뿐만 아니라 넓게는 정치 같은 곳에도 그런 생기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오늘 알겠어요? 예. 함께할 분도요, 한 분야에서 앞서가는 대표적인 20대 젊은 피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분야냐고요? 바로 장사입니다. 예. 열정과 감동을 팔겠다는 청년 장사꾼, 바로 오늘의 초대 손님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서울 경복궁 근처 금천교 시장에 있는 조그만 가게. 감자씨 나와야 되는 거는 라자 라이스라자. 메뉴는 감자튀김 하나뿐이지만 그 어디보다 가게를 지키는 청년들의 건강한 에너지가 넘치는 곳. 그 중심엔 이곳의 젊은 사장 김윤규 대표가 있다. 도끼병 누구나 다 자기 좋아하는 줄 아는 게 도끼병 아니에요? 남녀 상관없이? 그게 일단 젊고 어리다 보니까 인사를 크게 합니다. 뭐 요리랑 이런 것들이 다른 뭐 어머니들에 비해서는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최고 좋은 재료, 최고 비싼 재료, 어떤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로 깨끗하고 청결한 부분들로 채워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안 되는 취업에 전전긍긍할 때 내가 자신 있는 분야 장사에 뛰어들어 2년 만에 자기 이름을 건 새 점포의 사장이 된 청년 장사꾼 김윤규. 활기찬 분위기는 물론 직원들의 개성만점 이름표로도 그의 가게는 눈길을 끈다. 열정감자의 단점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나 양이 너무 많아요. 열정감자의 단점이 뭐예요? 양이 너무 많아요. 네, 여기 줄이 떠들면 맞장구 쳐주셔서 수다 떠는 분위기가 나요. 아 기분 좋게 해야죠. 네 고마워요 고객님. 책 딱 보면 이 친구 경영학과, 이 친구는 좀 중어 통번역학과, 뭐 중국어로 인사말도 건네보고 액세서리 같은 것도 기억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음에 왔을 때 귀걸이 바뀌었네요, 뭐 신발 바뀌었네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 손님이 다음에 이렇게 하면 꼭 오겠지. 그럼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와요. 그게 되게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어쩌다 대박난 운 좋은 창업자는 아니었다. 길거리 담요 판매부터 채소 가게까지 그야말로 바닥부터 고생해 지금의 일은 근성 있는 젊은 장사꾼이다. 장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겁이 더 많이 났거든요. 근데 그런 겁이 나는 것들을 한번 딱 깨고 매장을 오픈하고 그런 매장이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조금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 정도 될 것 같고 이런 그림을 같이 그릴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 앞을 확신하게 해주고 확신을 가지고 또 덤벼들다 보니까 추진력이 생기고 그 추진력대로 가다 보니까 또 잘 되게 되는 것 같고 이게 되게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오픈한 3호점 꼬치구이집. 2호점에서 100m 거리에 있는 이곳은 그와 같은 꿈을 가진 또 다른 청춘들이 가게를 꾸리고 있다. 김강우를 맡고 있어요. 왜요? 우기고 있습니다. 닮았다고. 도라입니다. 왜? 무한도전 또래 콘테스트에서 1위한 친구가 너무 많이 닮아서 그 친구 실제 만약 그 친구 쪽을 닮았다고 자기 닮았다고 사태를 처음으로 말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영업을 했었는데요. 영업을 3년 정도 했었는데 영업을 하면서도 장사를 나중에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구두 장사를 하건 아니면 다른 뭐 술집을 하건 여기에서 이제 지금 일하는 게 엄청난 큰 도움과 경험이 될 것 같아서. 단순 아르바이트가 아닌 미래의 꿈을 향해 지금의 나를 다지는 자리가 바로 윤규 씨의 가게다. 오전꼬치 나옵니다. 뭐 알바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책임감 싸움인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거를 올인해서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데려온 다음에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또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다양한 장사 경험들을 통해서 본인 매장을 냈을 때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가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서 감동을 파는 청년 장사꾼 김윤규. 그의 파란만장 장사 인생 풀스토리. 이야기쇼 울림에서 만난다. 결국에는 사람 장사인 것 같고요. 그 사람을 팔려면 결국엔 또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간지러운 부분을 끌어주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그런 감정선을 건드려가지고 우리를 기억하게끔 하냐. 결국에는 그걸로 매출을 벌고자 하는 게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그거는 매출로 이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장사만큼은 전국에서 가장 잘할 자신이 있다는 장사꾼 청년입니다.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골목을 살리고 전통시장 문화를 살리는 그런 장사를 하고 싶다는 청년 장사꾼 김윤규 대표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여러분 앞만 보셨죠? 네. 뒤로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거 뭐예요, 이거? 잠깐만. 네. 예? 이거 제가 읽어도 될까요? 크게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게 도대체 뭐예요? 네, 저희 이제 2호점에 있는 유니폼입니다. 예. 네. 근데 왜 허구 많은 문구 중에 네. 그런 문구가 들어있을까요? 저희 멤버들이 이제 유니폼을 제작할 때 본인이 등에 받고 싶은 멘트들을 이제 하나씩 정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좌우명이기도 하고 저는 크게 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네, 크게 될 놈, 뭐래도 될 놈이라고 적었고요. 네. 어떤 분은 네. 잘생겨서 죄송합니다 해놓으신 분도 있다 그러는데 네, 그분 아, 안 오셨나요? 네, 그 친구는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네, 재밌는 문구들을 통해서 손님들은 즐거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네. 20몇 살? 27살입니다. 생긴 거랑 좀 다르죠? 근데 도대체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장사만큼 제일 잘할 자신이 있다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이분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아닙니다. 장사를 좋아하고요. 예. 그 재밌게 하고 열정적으로 하는 거는 전국에 제일 잘할 자신이 있고요. 장사를 잘하는 분들은 워낙에 장사의 신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정말 열정적이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지 않나요? 그렇죠. 네. 원래 말투가 그러세요? 예, 원래는 네, 말투가 좀 강한 편입니다. 남들이 들으면 싸우는 줄 알고. 그렇죠. 부모님이랑 전화 통화하면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네. 그럼 지금 학생이신 거예요? 네, 지금 아직 졸업을 못 해가지고요. 학생입니다. 그런데 벌써 크게 성공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학교 친구들에게는 정말 부러운 친구 중에 한 명일 것 같네요. 아닙니다. 왜요? 저는 아직 크게 성공하지도 못했고요. 그냥 뭐 중고등학교 친구들은 제가 막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이러면 신기해하고요. 그리고 대학교 친구들이나 아니면 지금 만나는 분들은 좀 신기한 놈이구나. 뭐 요 정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학교에서 요즘 이렇게 창업한 대학생들을 가끔 만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보면 대견하다는 생각 들지만 한편으로는 공부를 어떻게 해나갈까 그것도 궁금한데요. 학업 성적은 어떠세요? 학업 성적은 뭐 제 자랑을 좀 하자면 장학금을 놓친 적은 아직 있어요. 네, 저희 학교가 장학금을 많이 줍니다. 네,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네. 그럼 지금 학생이에요? 예, 지금 휴학생입니다. 아무튼 대단한 친구를 오늘 모신 것 같습니다. 이만큼만 들어도 벌써 그 강한 에너지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김윤규 씨인데요. 정효찬 선생님께서 직접 또 소개를 해주실 건데 이름하여 박수 주세요. 정효찬의 쫄깃한 프로필. 예, 오늘부터 우리 게스트들의 프로필들을 쫄깃쫄깃하게 자근자근 씹어가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년장사꾼 김윤규 대표의 프로필입니다. 1987년생이고요. 올해 27입니다. 이야기쇼 올림에 최연소 출연자입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분이 대구 출신이라는 거죠.
10대 시절의 꿈은요, 누구나 많이 꾸는 그런 억만장자나, 억만장자 꿈 10대 꾸나요? 네. 대통령, 이런 게 꿈이었었는데, 아주 평범한 어린 시절을 대구에서 보냈고요. 2006년에 서울로 대학 진학을 하게 됩니다. 전공은 전자전기공학이고요. 동아리가 개그 동아리입니다. 잠깐 짧게 웃겨주실 수 있나요? 정확하게 개그 레크리에이션 동아리고요. 아, 예. 네, 저는 레크리에이션 전공해가지고 앞에서 아까 재밌게 웃겨주신 분 있잖아요. 그렇게 저도 뭐 왼손 드세요, 오른손 반짝반짝 뭐 이런 거 하는.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합니다. 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많이 봤으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2007년 21살에 생애 첫 장사에 도전을 합니다. 서울 상암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에서 무릎 담요를 팔기를 하는데요. 이때 김윤규 대표의 당시 점수는요. 놀라지 마십시오. 빵점. 한 장도 못 팔았습니다. 어떻게 한 장도 못 팔 수 있을까? 아무튼 그런데 놀라운 건요. 며칠 뒤에 다시 도전한 담요 팔기를 했는데 이번엔 7분 36초 만에 100장을 다 팝니다. 갑자기 기상악화 같은 게 왔었던 건가요? 그때 이제 준비를 좀 다시 아. 네, 차근차근 준비를 다시 해서 재도전을 했는데 그때는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건 이따가 강연 때 듣는 걸로 하고요. 군대를 다녀온 뒤에 대표적인 청년 창업의 신화입니다. 치읓 야채 가게. 여기에서 최연소 입사를 하시고 최연소 팀장을 하시고 최연소 점장을 거치면서 2012년에 드디어 창업을 했습니다. 현재는 청년 사업가이자 대학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청년 장사꾼 김윤규 대표의 쫄깃한 프로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방청객들 이 얘기 참 재밌어 하시는데 이왕 나온 거 그 얘기도 해주세요. 아사다마오 바나나. 네. 그거는 이따가 이제 강연 때도 이야기 할 건데요. 네. 네. 바나나를 제가 굉장히 잘 팔아요. 제가 제일 잘 파는 게 바나나거든요. 왜 바나나를 잘 파냐면 그 치읓 야채 가게에서 그 바나나를 많이 매장에 보내주면 바나나는 이틀만 지나도 검은색 점이 생기잖아요. 근데 검은색 점이 생겨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점이 생기면 안 먹죠, 보통. 그래서 이거를 밖에 나가서 팔아요. 매장 밖에서. 밖에 나가서 팔아야 되는데 그때가 김연아 선수가 우승하는 날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날 바나나가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장사가 잘 안 돼서 이걸 가지고 너가 나가서 다 팔아라고 해서 한 1000다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1.5톤 탑차에 꽉 채우고 지붕에 쌓고 이걸 가지고 이제 대치 사거리에 가가지고 이제 전략을 짰죠. 이거를 다 팔려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바나나 일단 진절부터 디귿자로 딱 박스를 쌓고 제가 그 안에 들어가고 비닐봉지를 잡고 비닐봉지랑 돈을 교환하면서 줘야 되겠다. 딱 들어가서 이제 멘트를 막 적어놨거든요. 일어서서. 네. 직접. 그래서 이제 이 앞에 네. 네. 바나나 박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1000다발이니까 많잖아요. 그러면 진열을 계단식으로 일단 다 해놔요. 노점 오면은 원래 노점 장사를 하면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이거 무조건 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딱 만들어 놓고 이제 멘트 같은 것들 앞쪽에 적어놔요. 그래서 그 멘트 중에 김연아 우승 기념 바나나 그리고 바나나계의 명품 돌체인 바나나 그다음에 이쪽이 아사다마오가 밝고 미끄러진 바나나 이렇게 3개를 해놓고 멘트를 계속 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바나나계의 명품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돌체인 바나나 가져왔고요. 아사다마오가 밝고 미끄러진 바나나 1000원씩 빨리 오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줄이 일단 섭니다. 일단 줄이 서요. 줄이 서면 저는 이제 비닐봉지만 나눠줍니다. 돈이랑 바꾸면서 돈 받고 돈 받고 돈 받고 넣고 돈 받고 돈 받고 돈 받고 넣고 계속 이제 넣으면서 돈이 많이 들고 있으면 아 이거 장사가 잘 됐구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딱딱딱 넣으면서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 온 사람들은 이미 이제 바나나를 둘러싼 사람들은 사는 사람 그러면 그 바깥쪽에 있는 사람을 이제 불러야 돼요. 멀리 빨간색 패딩 입은 누나 빨리 오세요 빨리 몇 개 안 남았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옵니다. 뭔가 싶어서 오면은 와서 바나나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은 이제 또 어차피 사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또 부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 한 번 더 하고 들어와 주세요. 네. 3가지 그 설명하는 거 시원하게. 네. 아, 네. 자 오늘 바나나계의 명품을 가져왔습니다. 돌체인 바나나 가져왔고요. 아사다마오가 밝고 미끄러진 바나나 김연아 우승 기념 바나나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1000원씩 모시겠습니다. 바나나도 좋고 담요도 좋은데 왜 물건을 팔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는요 장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자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 컴퓨터하고 이런 게 저랑 안 맞는 거를 좀 빨리 알았어요. 그래서 일단 난 취업을 안 하는 걸 목표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벤처도 있고 뭐 사업 하시는 분,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영업사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나랑 맞는 것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장사라는 걸 먼저 경험하게 됐고 근데 이거 경험하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쨌든 부모님의 반대도 심했을 것 같습니다. 나름 대학에서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었고 또 좋은 대학에서 좋은 전공을 또 살릴 법도 한데 어떻게 설득을 하셨나요? 장사를 정말 시작해야 될 때는 아버지 제가 지금 20살 때부터 이때까지 이렇게 스텝을 밟아오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걸 시작하고 싶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께서도 그래, 이때까지 네가 해온 게 있으니 한번 믿어보겠다. 이렇게 이제. 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 이렇게 튼튼하게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워낙 사고도 많이 치고 또 말썽도 많이 일으키고 해가지고 정말 꼭 효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늘 합숙소 생활하고 혼자 살고 또 지금도 같이 일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고 더 자랑스러운 아들이 돼야지 효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하루하루를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늘 많이 응원해 주시고 더 큰 사람이 돼서 많이 효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세 글자로 요약하면 멋진 놈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청년 장사꾼의 대표로 있는 김윤규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살짝 긴장됐던 마음이 다 풀렸습니다. 오늘 너무 이렇게 박수를 많이 쳐주셨던 만큼 제가 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거나마 조금이라도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야기는요, 제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다 오로지 장사 그리고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왜 장사를 시작을 하게 됐고, 왜 이 사람은 장사를 하고, 왜 이렇게 뭐 다른 거 안 하고 계속 이야기를 장사 이야기만 하는지를 쭉 들으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대구 출생이고요. 고향이 대구였고 초등학교 계속 어린이 반장 아시죠? 지금 보시다시피 늘 반장 출신이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조용히 살다가 고등학교는 또 제가 1회 졸업생입니다. 1회 졸업생이어서 계속 반장하고 2학년, 3학년 때 학생회장하고 그렇게 이제 늘 앞에 있는, 왜냐하면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늘 앞에 있는 친구였고요. 그렇게 해서 대학교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데 뭔가 계속 이게 위축이 되고, 왠지 나는 말을 하면 사투리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말을 못할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랬었어요. 근데 그런 스트레스들이 적성검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됐어요. 적성검사를 대학교 때 무료로 해주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MBTI 검사도 해보고 디스크 검사도 해보고 애니어그램도 해보고, 애니어그램은 제가 독재자형이 나오고요. MBTI는 ESTJ형이 나옵니다. 가장 외향적인 형이고 사업가형입니다. 그리고 제 모든 하는 검사들마다 저는 사업을 하세요, 영업을 하세요, 혹은 자영업을 하세요,
절대 취업하면 안 됩니다. 네, 그게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제 대학교 때 첫 번째 목표는 나는 취업을 하지 말자였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거를 밖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부모님이 난리가 나시기 때문에. 처음에 입 꼭 다물고 저는 혼자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준비를 했냐면요. 취업을 안 하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안에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으로 돌기 시작했어요. 학교 밖으로 1학년 때 처음에 20살 때 아무것도 모르는 20살이 국토대장정을 갔습니다. 그래서 20박 21일 동안 국토를 돌면서 750km 국토대장정을 완주를 했고요. 그러면서 강연회를 많이 쫓아다녔어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20살 때부터 강연회를 쫓아다녔습니다. 그 20살, 21살 강연을 막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게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은 강연이 너무 보편화가 돼가지고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돈을 내야지 들을 수 있었고 내가 찾아가야지 그리고 찾아야지 볼 수 있는 강연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강연을 가가지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무대 위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나보다 잘났길래 저렇게 하고 있을까? 왜 저 사람들은 본인이 도대체 얼마나 잘나면 잘났길래 자기 이야기를 남들한테 전할까? 그래서 그때부터 저거 재밌겠는데? 저 사람처럼 살면 재밌겠는데? 나도 무대 위에 서는 거 좋아하고 나도 남 앞에 서는 거 좋아하니까 나도 저런 일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 고민들을 21살 때 했고 21살 때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장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부모님 용돈을 모아서 무릎담요를 샀고요. 그 무릎담요를 가지고 축구장에 가서 무릎담요를 팔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장사하는 나랑 잘 맞다. 요 정도까지 확인을 했어요. 21살 때. 그러고 나서 바로 영창이 나왔죠. 영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고요. 군대를 갈 때도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군대 가는 시간이 아깝지 않게 보내자. 군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많은 것들을 얻어오자. 그래서 군대를 들어가자마자 훈련병 때 이제 분대장 조교를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손을 들고 난 조교를 해야 되겠다. 그 조교를 신청을 해서 6단계의 면접을 거쳐서 조교가 됐죠. 근데 그때는 조교를 하면서 도대체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는 사실 몰랐어요. 그냥 멋있어서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 서서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남자가 이제 또 그런 가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지시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몇 번 훈련병 딱 이렇게 지시를 하잖아요.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이런 걸 그런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상하죠. 그래서 조교를 하게 됐고 조교를 하면서 뭘 느꼈냐면요. 제가 제 스스로를 많이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군대 때 원래 남자들이 스스로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난 뭐 먹고 살고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저는 그런 그 고민의 깊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깊었어요. 그 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훈련병을 한 기수에 50명씩 2년을 받다 보니까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 친구가 태어나서부터 그 친구가 지금 군대에 와 있는 이 순간까지의 크고 작은 굴곡들을 저는 다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반응할까라는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친구의 인생에서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장사를 할 때 와가지고 이야기 몇 마디만 해보면 이 친구는 내성적인 친구고 본인 이야기를 별로 안 하고 싶어 하는 친구니까 그냥 음식만 주고 빠져주는 게 좋겠구나. 이 친구는 너무 활발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인데 혼자 왔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음료수 하나 주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재밌을 수 있게. 그래야 다음에 또 오니까.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제 스스로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이렇게 살아서 이런 성향이니까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좋아하고 내가 어떨 때 가장 기쁘고 어떨 때 행복한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군대 때 막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사람을 만날 때 너무 좋았어요. 늘 주변에 사람이 많았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했고 그래서 대학교 1, 2학년 때도 남들이 술을 마시잖아요. 저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저도 술을 아예 못 마시거든요. 얼굴 생긴 거랑 좀 많이 다르죠. 술을 한 잔도 못 마셔요, 저는. 그래서 남들이 술 마실 때 저는 커피숍에서 친구 만나고 형 만나고 멘토님 만나고 강사분 만나고 작가분들 만나고 이런 생활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만나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엮여가지고 나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됐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풀어낼까? 그럼 사람을 좋아하는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서 이 사람이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한 꿈이 요트 왕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요트를 파는 요트 세일즈맨. 이거는 왜 나왔냐면요. 우리나라는 이렇지 호주를 갔다 온 멘토 형이 호주에서 요트 팔면 대박 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대 팔면 보통 1억이니까 10%만 남아도 1,000만 원인데 그러면 한 달에 10대만 팔면은 충분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요트 왕이 돼야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관물대에 요트 왕이라고 적었어요. 그때부터는 거꾸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요트 왕이 되려면 부자를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부자를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직업이 뭘까 또 고민했어요. 부자들은 보통 좋은 집에 살고 외제차를 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일단 외제차 딜러가 되면 그때 정보를 싹 빼와가지고 요트를 팔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외제차를 타려면 그 이전 단계에는 보통 국내산 가장 좋은 차를 타잖아요. 그러면 나는 대기업 차 판매 왕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영업왕이 되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외제차로 넘어가서 다시 외제차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요트를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군대 때부터 자동차 영업을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자동차 잡지도 다 받아보고요. 그리고 자동차 판매왕 중에 유명한 사람들한테 메일도 보냈어요. 그렇게 영업왕의 꿈을 키워나가던 차에 영업을 하시는 분이 답장이 왔어요. 그분이 H사 자동차 판매왕이셨는데 답장이 왔는데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아무리 영업을 잘하고 아무리 그걸 숨기려고 해도 그거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그거랑 가장 유사한 장사를 먼저 시작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때 읽었던 책이 치읓 야채가게 책이었어요. 그 책을 읽고 이거구나. 내가 이걸 하려고 이런 과정을 거쳤구나. 그래서 그 책을 읽자마자 또 메일을 보냈어요. 저 책 읽고 메일을 잘 보내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잘 안 보내지거든요. 근데 보내면 답장이 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육군 상병 누구고 저는 휴가가 언제고 저녁이 언젠데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역하고 와. 그래서 갔어요. 가서 면접 보고 바로 입사해서 야채가게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저는 남들은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냥 갑자기 책 읽고 갔어요. 이게 아니고 원래 하려고 했었어요. 원래. 그리고 제가 하려고 하는 방향이 있으면 그거에 가는 과정이었어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멈춰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스텝도 있고 그 다음 스텝도 있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된 거죠. 야채가게 이야기를 잠시 하면요. 야채가게에서 제가 있던 매장은요. 15평이 좀 안 됩니다. 근데 하루에 매출이 평균 한 1,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과일, 야채, 생선 3개만 팝니다. 그럼 새벽에 시장에 가서 물건을 떼오면 아침에 7시, 6시, 7시면 나와서 진열을 쫙 해놓고 9시부터 멘트를 씁니다. 바나나계의 명품 가져왔고 앞으로 해도 토마토, 뒤로 해도 토마토. 신데렐라가 먹고 죽은 사과. 그러면 손님이 물어봐. 백설공주 아니에요? 어머니 요새 바뀌었다고. 신데렐라. 농담도 한마디씩 하고. 그렇게 재미있게 장사를 합니다. 근데 재미가 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저는 제 장사의 기본을 배웠습니다. 야채 가게인데요.
1,000원치 사도 배달을 해줍니다. 웬만하면 다 배달을 해주고, 야채 가게인데요, 발레 파킹을 해드립니다. 그때 저는 제가 지금도 타보지 못한 고급 승용차를 웬만큼 다 봤고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뭐냐면, 그날 꼭 팔아야 되는 물건들이 있으면 무조건 다 팝니다. 그걸 다 팔아야 집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역할을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막내니까요. 치읓 야채 가게의 전통 중에 한 개인데요. 물건이 남으면 작은 차에 실어서 밖에 나가서 다 팔고 와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저는 나갑니다. 차를 타고. 나가서 아무데나 그냥 갑니다. 아무데나. 그리고 사람이 많다. 세웁니다. 그리고 물건을 내려요. 그리고 팝니다. 바나나를 팔고, 야채를 팔고, 생선을 팔고. 길거리에서 생선 파는 거 잘 못 보셨죠? 저는 그냥 과일 깎는 칼로 낙지 잘라가지고 손질해서 팔고, 손질 안 해주면 안 사간다고 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손질을 하는 겁니다. 하루는요, 귤이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겨울에. 너무 추운데. 그래서 건대 입구에 갔어요. 건대 입구 가가지고 호프집을 들어갑니다. 제 나이 또래가 미팅을 하고 있어요. 귤 한 바구니만 사주세요. 사줄 리가 없잖아요. 제가 재미있게 놀아드릴게요. 레크레이션 해드릴게요. 자, 왼손 드세요. 오른손 드세요. 반짝반짝 놀아드리고 귤 한 바구니 팔고. 옆에 또 해달래요. 가가지고 왼손 드세요. 오른손 드세요. 반짝반짝. 그렇게 해서 귤을 다 팔고 새벽 2시고 3시고 퇴근을 하면 거기 가면 형들이 쭈그려서 자고 있어요. 기다려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고. 그렇게 막 추억들이 쌓여가고, 이게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는 짜증이 나요. 짜증이. 물건을 계속 실어요. 이렇게. 한날은 여러분들 아직 학생분들 많으시고 여기 어머니분들도 계시는데, 김장철이 되면 절임 배추라는 걸 주문을 해요. 근데 절임 배추는 예약제입니다. 예약제인데 10박스를 예약을 하셨는데 취소를 하셨어요. 당일 취소. 느낌이 불안불안하더라고요, 이게. 설마 이 절임 배추를 나가서 팔려고 하겠나. 근데 차에 실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팀장님한테 그랬어요. 지금도 제 장사에 싸분데, 센스 형, 절임 배추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윤규야, 제 닉네임이 호동이었어요. 호동아, 너라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또 나갑니다. 나가서 절임 배추를 딱 쌓아놓고 보니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진짜 차 타고 가면서 무슨 전봇대 살짝 받고 사고 났다고 할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강원도에서 가져온 고랭지 배추 얼마 해가지고 배추 팔아 대학까지 또 막 팔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희한하게 한 분이 10박스를 이거 우리 집으로 배달돼요? 다 해드립니다. 집 안까지 넣어드립니다. 박스까지 분리수거해드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0박스를 한 번에 다 팔았어요. 네. 제가 그때 절임 배추를 팔았을 때 그 생각을 했어요. 난 정말 장사를 잘하는구나. 나는 뭐 영업이고 뭐 필요 없고 장사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잠도 줄이고 하루에 많이 자면 4시간, 5시간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도 너무 축이 나고 그리고 너무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냐면 바나나를 팔고 있는데 같이 국토대장정 했던 형이 그 동네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나가다 야 윤규야, 야 형, 뭐 하는데? 저 바나나 팔죠? 아 추운데 야 그 한숨에 섞인 긴 한숨에 섞인 온갖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들 있잖아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왜 저는 되게 오히려 당당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불쌍해 하더라고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근데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마음 아픈 일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고 그러면서 같이 하던 나이 많은 형들이 나이가 저랑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제가 컨트롤도 안 되고,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야채 장수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 다음 목표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만두고 나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들을 위해서, 졸업장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나이 때 할 수 있는 거, 내 나이 그때 23, 24 때
그 나이대에만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대학으로 돌아왔고 대학교에서 내가 진짜 이때까지 내가 못했던 거 다 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하는 시간 따로 빼놓고 나머지 모든 시간에 다 사람을 만났어요. 대외활동을 한 번에 4-5개씩 했어요. 그러니까 막 겹치는 경우 있잖아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냥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한 명 한 명 알면 그 사람들한테 다 일일이 문자 드리고 연락처 저장하고 잘 들어가셨는지 연락드리고 계속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넓혀나가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여전히 강연을 열심히 듣고 너무너무 재미있게 대학 생활을 했어요. 근데 여기 대학생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대외활동도 그렇고 대학 생활도 그렇고 너무 재미있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만 지나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대외활동을 무작정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에 다 내려놓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거울을 하나 세워놓고 홀딱 벗고 서가지고 나라는 사람이 왜 이걸 하고 있고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내 그 다음 스텝을 위해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금 재밌자고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한동안 슬럼프가 왔어요. 그러니까 활동들을 좀 많이 정리를 하고 내가 뭘 먹고 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던 찰나에 좋은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제가 강연 나가면 늘 하는 이야기인데요. 7살짜리 꼬마애가 있어요. 꼬마애가 파충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파충류를 계속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걱정이 돼가지고 대학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대학 교수님한테 이 친구, 우리 아들이 파충류를 너무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대학 교수님이 애한테 물었어요.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냐? 그러니까 얘는 자기는 7살짜리 애가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권력도 가지고 싶고 명예도 가지고 싶다 그랬어요. 기도 안 차죠? 7살짜리가. 그래서 그 친구가 이 3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직업을 알려달라.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너는 세계 최고의 파충류 교수가 되면 된다. 박사가 되면 된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다. 그래서 그 친구는 물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려면 좋은 대학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중학교 때 잘해놔야 돼. 중학교 때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초등학교 때 기초를 탄탄하게 해야 돼. 그럼 전 지금 뭘 하면 되죠? 공부를 하면 된다. 그래서 그 친구가 파브르가 됐어요. 그 친구는 그 파브르라는 사람 친구는 아니죠. 파브르는 처음부터 정해놓고 갔어요. 저도 그러면 나도 그러면 여기서 정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혼자 고민을 했어요. 혼자 고민을 하다가 지금도 제 지갑에도 있고 제 집에도 있고 항상 가지고 다니는 문구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커넥터가 되어서 미미할지라도 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자. 이거를 제 죽기 전에 사명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 사명대로 내가 살아가면은 내가 죽을 때 행복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커넥터라는 거는 저희 전자전기공학부에서는 전선과 전선을 이어주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사람을 어쨌든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사람을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직업은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장사, 또 연예인, 또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직업. 뭐가 있을까요? 영업, 맞죠? 영업도 나오죠. 제가 찾은 정답은요, 강연가였어요. 네. 정의란 무엇인가 책 아시죠?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연세대학교 오셔가지고 강연을 하는데 노천극장에 1일 때 16,000명이 앉아 있었어요. 16,000명이 이 한 사람 강연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강연을 어떻게 하냐면요. 저기 유에라 모자 쓰신 분 일어나서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대답을 하면 빨간 가디건 입은 친구가 반박해 보세요. 이렇게 강연을 하는 거예요. 와, 이거구나. 나는 커넥터가 되기 위해 사람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강연가가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 강연가가 되려면 저는 뭘 해야 될까요? 그럼 강연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요새 유명한 강연가가 너무 많잖아요. 강연가 분들을 한 명 한 명 분석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한 분야의 전문가였어요. 오케이, 나도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어떤 분야에? 내가 뭘 잘하지? 내가 레크레이션을 잘하나? 전자전기공학 공부를 잘하나? 막 찾다 보니까 다른 거는 다 1등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전국에서 1등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바나나 파는 거는 왠지 전국에서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나는 장사로 내 인생의 쇼부를 봐야 되겠다. 승부를 봐야 되겠다. 근데 그냥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또 너무 많아요. 오케이. 그럼 나는 특별한 장사. 어떤 장사? 문화랑 장사가 결합된 장사.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청년 장사꾼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저 혼자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특별한 장사를 찾다가 같이 하게 된 형이 인도에서 여행하다가 만난 형이에요. 인도에서 우연히 4번을 만나게 됐고 그 4번을 만나면서 우린 전생의 부부다. 그렇게 인연을 맺어서 지금 사업 파트너로 같이 하고 있는 김현석이라는 형을 만났고 이 형과 장사랑 문화랑 어떻게 합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2011년도 겨울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제 레이더망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레이더망이냐? 저는 혼자 뭘 못해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대학 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한테 다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은행 홍보대사를 같이 했던 양용수라는 친구를 데려왔어요. 이 친구는 내가 믿고 맡길 수 있겠구나. 데려오고 같은 학교, 같은 과, 같은 소모임 후배 이성용이라는 친구 너 일로 와. 형 믿고 무조건 따라와. 같이 해. 형 제가 이거 공부 야 해 일단. 그 다음에 후배인데 삼수한 형이 있었어요. 심창보라고. 형 같이 합시다. 무조건 해요 그냥. 사장하고 싶다며. 만들어줄게. 하자. 오케이. 데려와. 5명이 뭉친 거예요. 젊은 사람 5명이 뭉쳐가지고 장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처음 시작한 장사가 2012년 1월 1일 포항 호미곶에서 일출 뜬다고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영하 17도에 반팔을 입고 가가지고 손난로를 팔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너무 미련하죠, 좀. 네. 근데 처음에 갈 때만 해도 의욕에 불타가지고 너무 많이 시켜 1000개를 시켰어요. 무릎 담요처럼 이렇게 100개 이런 게 아니고 우리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1000개를 시켜가지고 야 우리 처음이니까 일단 좀 부피도 있고 좀 멋있게 가자. 그래서 차도 렌트하고 현수막도 하나 있어. 난로 팔아 대학 가자. 딱 엄청 멋있게 티도 하나 만들었어요. 청년장사꾼 여기 심장 마크가 있는 티도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해서 포항 호미곶에 도착을 했는데 저희가 오후 2시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자리란 자리에 모든 노점상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때부터 한 분씩 김밥 하는 할머니, 연파는 할아버지 다 저 옆에 자리 조금만 빌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자리를 찾다가 미역을 파는 할머니가 너무 기특하다고 자리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리를 펴고 테이블을 깔고 뒤에 현수막 걸고 난로를 팔기 시작했죠. 이 난로를 꼭 가져가고 이 난로를 가지고 새해 일출을 봐야 소망을 이룰 수 있다. 안 그러면 망한다. 올 한해 힘차게 보내고 싶지 않냐. 그렇게 장사를 시작해서 거의 반 협박으로 팔았어요. 근데 또 변수가 생겼어요. 안쪽에서 대기업에서 손난로를 공짜로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였죠. 근데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싸게 팔면은 적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까지 가기 전에 팔아야 되겠다. 자리를 전진 배치합니다. 입구에서부터 팔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또 막 팔고 해서 다 전부 다 전원 다 감기 몸살 걸리고 약값은 약값대로 들고 렌트비 들고 다 팔지도 못하고 그때 부모님이 이제 응원차 오셨는데 안쓰럽다 컵라면 사주시고 그 쭈그려가지고 컵라면 먹고 차에서 잤거든요. 돈이 없어가지고 차에서 자는데 춥잖아요. 히터를 틀잖아요. 야 히터 이렇게 틀어놓고 자면 죽는다. 알람을 맞춰놨어요. 1시간에 한 명씩 깨가지고 문을 열었다가 환기를 시키고 다시 자는 거예요. 그렇게 장사를 처음 시작했어요. 1월 1일에. 그리고 2월에는 명동에 반팔을 입고 가가지고 플래시몹을 했고요. 3월에는 초심을 잃지 말자.
무릎 담요를 가지고 또 상암에 가가지고 담요를 팔았고요. 그 다음에 5월에는 캐시모 프로젝트라고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해서 이건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지금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한 개로 뽑혀가지고 그런 걸 저희가 처음 실행했던 프로젝트고요. 그렇게 프로젝트 베이스로 움직였어요. 처음에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그때는 학교도 다니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대로 프로젝트로 가가지고는 승부가 안 나겠더라고요. 장사꾼인데 언제까지 노점만 할 수는 없잖아요. 내 매장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몰래 학교가 H대학교여서 신촌에 전세 원룸에 살고 있었는데 전세를 뺐어요. 네. 미쳤죠. 5천만 원을 빼가지고 그 형이랑 둘이 쿵짝쿵짝 해가지고 우리 매장을 하나 하자. 그래서 자리를 막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굉장히 싼 곳에 매장을 하나 내게 되고 그 매장 주변에 있는 재미있는 컨텐츠들을 가지고 재미있는 마을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아 우리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라고 계획을 쫙 세웠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성공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막상 시작을 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공사장 철거도 다 직접 저희가 하고요. 도색도 다 직접 하고요. 나무랑 이런 것도 다 직접 잘랐어요. 그래서 지금 1호점에 보면 어설퍼요. 이제 뭐 깔끔한 카페가 아니고 사무실인가 카페인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하나하나 다 니스칠까지 다 직접 한 매장이었고 그 매장에서 지금은 물론 수익도 나지만 재밌는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의미 있는 매장으로 처음에 장사를 시작했고요. 장사꾼이면 제일 중요한 게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매장을 열자마자 8월 18일에 열었거든요. 근데 10월 3일에 경복궁역에 또 다른 매장을 오픈합니다. 이 매장은 그 매장을 하면서 남았던 돈들 그걸 그대로 다 가져와가지고 여기에 올인. 보통 장사를 하면 운영자금이라는 걸 남겨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매장 오픈하는 2호점 매장 오픈하는 당일날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3만 얼마가 있었어요. 전체 통장에. 그렇게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 매장의 매출이 잘 나오기 시작하고 안정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이태원 그 카페에 있는 쪽에 집이 있거든요. 그 집에 처음에 2명, 3명 이렇게 같이 살다가 2호점이 잘 되면서 직원들을 더 뽑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젊은 친구들을 장사하고 싶은 친구 있으면 와라. 우리랑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뽑았어요. 그렇게 해서 2호점의 식구가 늘어나고 근데 같이 하려는 친구들이 의외로 너무 많아져가지고 지금은 집에서 저희가 보증금 500에 월 45만 원짜리 서울에 그런 방이 잘 없어요. 그런 방에 6명이 같이 삽니다. 남자 6명. 자면 이렇게 눕잖아요. 그럼 끝나. 제가 몸부림이 엄청 심해요. 코도 엄청 많이 골고 이도 갈아요, 저는. 그리고 애정 결핍이 있어서 껴안는 걸 되게 좋아해요. 더듬는 것도 좋아하고. 제 옆자리는 좀 많이 비워두고 그렇게 6명이 옹기종기 같이 살아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매장이 계속 매출이 늘고 직원이 늘다 보니까 이거 매장 2개로는 월급을 못 주는 거예요. 저는 8개월째 되던 때까지는 월급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있던 돈 까먹으면서 어머니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그러는데 용돈 조금만 붙여달라고 항상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올해부터 이제 안 받기 시작했거든요. 작년까지 계속 용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용돈 받은 걸로 까먹으면서 맨날 생활하고 저는 못 가져가도 친구들 30만 원씩 월급 시작하고 50만 원, 70만 원, 80만 원 계속 이렇게 조금씩 올려가면서 우리끼리 매장을 만들어 가다가 진짜 이제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 잘할 수 있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 자신감을 가지고 2호점 매장에 있는 그 2호점이 열정감자인데요. 열정감자 바로 옆에 열정 꼬치를 이제 오픈하게 됐어요. 열정 시리즈로 내려고 이제 꼬치를 오픈하게 되는데 이 꼬치는 정말 부모님한테도 처음에 말씀 못 드리고 그냥 개인 대출 받았어요. 갚아 나갈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업체에서 대출 받고 친구한테 좀 빌리고 아름 빌려서 그거 만든 다음에 오픈 그냥 바로. 근데 또 돈이 없잖아요. 직접 공사. 없던 거 2층이 없었어요. 자리가 너무 좁아서 2층을 만들었어요. 계단 놓고. 그래서 2층 만들고 손님들 받고 그렇게 장사를 또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게 2월 달에 오픈을 해가지고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고
직원들 월급을 이제 좀 정상적으로 줄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소개해 주실 때 뭐 장사를 엄청 잘하고 전국에 장사를 제일 잘하고 뭐 성공했고 성공한 창업가고 막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정말 작은 코딱지만한 매장 이제 3개 그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장사꾼이 끝이 아니에요. 저는 그 다음 장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강연가가 될 거고요. 강연가가 된 다음에 커넥터가 될 거예요. 그게 명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제가 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제 장사 이야기 백단해봐야 별로 와닿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를 꼭 하나 전해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혹시 성공하셨어요? 아니, 성공하셨어요? 성공하셨어요? 성공하셨나요? 자, 본인이 성공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성공한 사람이다. 여기 성공하신 분이고 성공하신 분 한 분. 안타깝네요. 왜 성공하신 분이 이렇게 없을까요? 저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죠? 네, 저는 성공했습니다. 어이없고 재수없죠. 네. 근데 저는 성공의 기준이 남들과 좀 다릅니다. 어디 TV에 나와서 강연을 하거나 혹은 창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다거나 꼭 그래야지 성공했나요? 왜 연예인들이 유명해지고 TV에 나오고 광고를 찍고 해야 성공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 주변에 성공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 지금 장사도 재밌게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강연을 하는 동안 저희 직원들은 또 열심히 감자튀기고 꼬치 굽고 있어요. 땀 뻘뻘 흘리면서. 저는 그런 저를 믿고 따라와주는 친구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이 저를 너무 믿고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부족한 저의 강연을 들어주시러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고 제 친구들도 있고 후배도 있고 와 있는 친구들한테 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행복하고 행복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강연가가 꿈인데 강연하고 있으면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자친구 있으세요? 여자친구 있으세요? 여자친구랑 있으면 행복하죠? 여자친구랑 있는 그 순간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왜, 진짜요. 왜 꼭 성공을 해야지 행복해지나요? 그러면 그 생각하는 성공은 도대체 뭘까요? 그렇게 내가 성공을 해야 행복해진다고 생각을 하면 평생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내가 친구한테 밥 한 끼 사주는 게 행복하고 내가 사지가 멀쩡해서 행복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행복하고 내가 취업 준비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이 순간이 행복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프로그램에 아이유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오디션 봤던 영상이 나왔어요. 거기에서 여기서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이유가 괜찮아요. 다른 데 가서 또 보면 되죠. 이랬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자기는 어차피 가수가 될 건데 여기 기획사에 되면 어떻고 여기 기획사에 되면 어떻고 여기 기획사에 되면 어떻냐 이거였어요. 14살에 가수가 되면 어떻고 15살에 되면 어떻고 16살에 되면 어떻냐고 물었어요. 저는 지금 제가 홀딱 망하고 빚을 1억을 진다 해도 저는 괜찮아요. 저는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잃을 것도 없어요. 설령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려놓고 빚이 1억이 있다고 쳐요. 전 사지가 멀쩡하거든요. 힘도 세요. 영업을 해도 할 수 있고요. 다른 매장에 가서 접시 닦기를 해도 남들보다 잘 닦을 수 있고요. 그 어떤 일을 해도 그 정도는 갚아 나갈 수 있어요. 그 정도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등에다가 크게 될 놈 뭐래도 될 놈이라고 적어놨죠. 그렇게 해서 빚을 갚고 나서 나중에 저한테 100만 원만 주어지면은 이 100만 원 가지고 지금 1000만 원으로 시작한 사업이라면 그 100만 원 가지고도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망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웠고 너무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고 너무나 많은 채널들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돈만 100만 원만 있어도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막 벌려나가도 흔히 말하는 쫄이지가 않아요. 요새 대학생들이나 친구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자신감이 있으세요? 라고 많이 물어요. 전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니고 전 근거가 없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제가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네가 궁극적으로 나중에 뭐가 되고 싶은지만 있으면 지금 아무 상관없다. 친구들이 막 인터넷에 올리잖아요. 나는 뭘 했고 뭘 했고 뭘 했어. 하하 부럽지. 그 부럽지만 괄호 쳐놓지 자기 자랑 올리잖아요. 전부 다. 다 자기 자랑해요. 내 여자친구가 이쁘고 뭐가 어떻고 내 사업은 이렇게 잘 되고 있고 나는 오늘 누구를 만났고 누구 강연에 가서 누구 사인을 만났고 자기 이야기는 없어요. 내가 누구를 알고 내가 누구를 알기 때문에 난 이렇다. 과시용 전부 다. 타임라인의 90%가 다 그런 자랑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딱 본질만 파악해가지고 나한테 도움이 되게끔 받아들여야 되는데 대부분은 어떠냐면요. 쟤는 저것도 하는데 쟤는 저것도 했고 쟤는 저것도 했는데 난 뭐 하고 있지? 난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고 영어 점수도 따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지금 대외 활동도 해야 되는데 해놓은 건 없고 용돈도 벌려면 알바도 해야 되고 맨날 자기 스스로 올가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걱정할 시간에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를 거울 앞에 세워놓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뭘 하고 싶은지 나는 뭘 했을 때 행복한지를 빨리 찾아가지고 나중에 내 목표를 정해놓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단계를 내려오면 지금 당장에 뭘 해야 되는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급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놀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루에 0.1cm씩이라도 남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하면서 내 관심 분야 혹은 뭐 신문을 읽는다던가 영어 듣기를 한다던가 뭐 학교 가는 길에 영어 듣기를 한다던가 책을 읽는다던가 강연회를 다닌다던가 이런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0.1cm씩만 하루에 나아간다고 생각하면 조금 쉬워져요. 대신에 그 0.1cm를 나아가더라도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누구보다 열심히. 그 열심이라는 기준을 그 태백산맥 조정래 작가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최선이라는 단어를 정의를 내려주셨는데요. 본인이 스스로가 본인의 노력에 감동할 수 있을 때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맨날 튀김을 튀겨요. 튀김을 튀기고 꼬치를 구워요. 근데 정말 열심히 튀겨요. 정말 열심히 튀기고 손님 한 명 한 명을 놓치지 않으려고 다 기억합니다. 오늘 귀걸이 바뀌셨네요. 오늘 백이 백 새로 사셨나봐요. 어우, 신상. 다 기억하고 장사하면서 모든 신경을 다 쏟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에 가면 녹초가 돼요. 2시, 3시. 그러고 자기 전에 업무 보고 4시, 5시에 잠들 때 나 진짜 열심히 했어. 나 오늘 최선을 다했어. 이런 날이 있어요. 어떤 날은 농땡이도 피고 전화하러 가고 카페 가서 좀 엎드려서 자고 이런 날도 있어요. 그런 날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죠. 근데 그 어떤 날보다 치열하게 열심히 매일매일 스스로가 감동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게 무엇이 됐건 간에 본인의 목표가 무엇이 됐건 간에 이룰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오늘 오신 분들이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 만족할 만큼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 조금 더 목표에 빠르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들여다볼수록 더 머물고 싶어지는 곳, 제주에 왔습니다.
품을 쌓고 사는 자가 망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좀 탈피를 하지 않으면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시사 만화를 20년 동안 그렸던 제 눈에를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이렇게 분석해보면 제주가 안고 있는 지금 현존하는 문제들하고 직결이 돼요. 이렇게. 근데 그게 제주라는 문제만 직결이 되느냐?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대구라는 거와 또 직결이 돼요. 손님이 짠 거라고 하면 짠 거예요. 손님 짜라고 하시면 짠 겁니다, 그거. 저녁 안 먹었죠? 배고픈 것 같아요. 맛있는데? 그죠? 오메가지고. 이거야? 농담이에요. 성공하실 거야, 성공하실 거야. 왜 저만 찍어요? 추가할 건 없어, 추가할 건 없어. 내가 봤을 때. 추가할 건 없어. 홍보해드릴까요? 홍보 많이 줘야죠. 아니, 지금 그럼. 많이 홍보해주세요, 빨리. 너무. 열정 감자를 이용해주세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방청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유황온천으로 즐기는 도심 속 워터파크 온천 엘리바덴에서 워터파크 초대권을 드립니다.